아까 전에 팔란티어 뭐 물렸다 어쩌다 하시는 분, 그 다음 또 팔란티어가 이렇게 비싼데 오르는 게 맞냐 이러시는데, 제발 오늘은 이 말씀을 제일 이제 좀 무게를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 뭐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빠졌으니 산다, 이거 제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팔란티어 이만큼 빠졌는데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나한테 그랬어. 나 처음 본 방송국 작가가 매경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실화예요. 실화. 인터뷰하려면 인터뷰 해줄걸. 지난주 금요일이면 이때잖아. 지난주 금요일 때 여기서 팔란티어 이만큼 빠졌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 모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여기까지 빠진 게 10%가 넘으니까. 매작 아니에요. 매작 아니고 그 다른 프로그램 작가예요. 처음 본 작가분인데 그 작가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게 뭐 대본 쓰고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회의하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 아시는데 막 얘기하면서 막 미국 주식 오늘 뭐 사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팔란티어 매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살라 그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요. 여기서부터 한 15% 빠지고 한 20% 빠진 거잖아. 이거 고점에서는 120불에서 90불 100달러 깨고 내려갔으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빠졌으니까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서 그랬습니다. 팔란티어가 테슬라보다 비싼데 살 거면 테슬라를 사든가. 테슬라 무서워서 못 사면서 무슨 팔란티어를 사냐고. 작가님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랑 친한 작가님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시길래 저를 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한테 작가님 그 지금 테슬라는 왜 안 사요? 왜 못 사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비싸서 무서워서 못 사겠대. 테슬라보다 더 무서운 게 팔란티어예요 지금. 뭘 그걸 산다 그래요.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랬더니 그러셔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 너무 이게 또 주식 얘기하면 또 너무 팩트가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냥 좀 지금 팔란티어 벌 거면 주식하지 마시라. 아니면 차라리 그냥 나스닥을 모으시고 그러는 게 낫지. 그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 조진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빠졌으니 산다라는 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빠졌으니 산다는 기술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 가격 평가가 들어가야지. 왜 가격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차트를 중심으로 보고 차트 수급이 깡패다 맨날 그걸 보니까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차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고수예요. 차트를 왜 보는데? 차트는 손절 라인 정하려고 보는 거예요. 손절 라인 정하려고. 손절가 익절가 정하려고. 차트는 어디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단기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사놓고 그러면은 뭐 단타 치러 들어가요. 단타 잘 쳐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 단타는 못 치는데요. 단타 칠 자리에서 지금 빠졌으니까 사가지고 납두면 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고점에 쳐물려가지고 마이너스 70% 80% 나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빠졌으니 산다. 빠져서 저렴해졌으니 요게 들어가야지. 살만한 가격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 주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안 빠지고 갈 때 사야 돼. 계속 올라갈 때. 모멘텀 주식이 빠졌다고 10% 빠졌네. 원래 잘 올라오던 애가 10% 빠졌으면 다시 잘 가겠지. 아니야. 잘 올라가던 애가 빠지면 잘 빠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 거야. 잘 올라가던 애들이 빠지면 잘 빠진다니까. 안 가던 애들이 재미없던 애들이 빠지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이거는 V자 반등을 하지. 무거운 애들은 오히려 크게 움직이면 크게 돌아와. 근데 모멘텀으로 잘 가던 애들은 잘 빠져요. 근데 왜 이 매매법을 왜 여기다 써? 빠졌으니 올라올 거야. 아니라니까. 근데 왜냐면 항상 이거를 많이 본단 말이야. 왜냐면 삼성전자 검색해보고 애플 검색해보고 막 엔비디아 검색해보면은 고점에서 10% 빠지니까 올라가더라. 10% 빠지니까 올라가더라. 보면은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거 다 봐봐. 테슬라 빼고 고점에서 10% 20% 빠지거든. 그럼 6개월 있으면 올라가 있어. 야 6개월만 있어도 10%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좀 장탈래요. 신고가 쓸어 가겠지. 그래놓고 뭘 사? 그래놓고는 PER을 100배짜리 사지. 몇 년 걸린디. PER 100배 찍고 거기에서 개박살 났다가 마이너스 70% 났다가 지금 신고가를 쓴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그 어려운 걸 해냈어. 넷플릭스가 여기 PER 딱 100배였거든요. PER 100배 딱 찍고는 와르르르 깨져가 70% 깨졌어요. 진짜 이 고점이 이게 700불 찍었거든. 그런 이거 내려가가지고 이거 180불인가 찍었어. 170불인가. 왜냐면 제가 여기서 스윙 치고 여기서 미쳤다 그러고 난 뒤에 개박살 날 때 여기 중간에서 한 번 먹고 여기 밑에서 사가지고 25% 먹었거든. PER 20배까지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70% 난 이유가 PER 100배짜리가 PER 20배까지 내려와서 그래. 여 바닥에서 PER 15배까지 갔어요. 얘가. 넷플릭스가. 근데 얘가 그 어려운 걸 해내요. 고점을 뚫었어. 왜?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박살나서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 2년 반 걸렸어. 길게 보면 3년 걸렸어. 이 고점 뚫어 올리는데 3년 걸렸다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 세계가 다 알고 그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걔가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때 우와 하고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 박살나고 난 뒤 얼마? 3년 걸리고 신고가 썼다고요. 3년 걸리고. 그러니 팔란티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팔란티어에서 잘못 물리면 최소 3년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는 PER이 100배였어요. 넷플릭스가 2021년도 고점이 PER 100배.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 이 고점이 여기도 100배짜리 고점이었거든? 팔란티어를 너무너무 고민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팔란티어는 PSR 100배예요. PSR 100배. 이게 E랑 S가 뭔 차이냐 그러면은 E는 얼마? 이익의 100배란 소리예요. 시가총액이 이익의 100배였단 소리고 S는 시가총액이 매출의 100배였어. 매출이 클까요? 이익이 클까요? 일반적으로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럼 남는 게 그게 이익이잖아. 이익이 당연히 매출보다 항상 작지. 이게 PER이고 이게 PSR이거든. 그러면은 PSR 100배는 PER 기준으로는 최소 PER 200배 많이 잡으면은 PER이 500배까지 간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2021년도 넷플릭스보다 팔란티어는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가 비싸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얘들이. 이렇게 비싸다는 소리야. 물론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50%씩 나올 거고 그러면은 넷플릭스보다 한 2배 정도 비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PER도 뭐 한 200배, 250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팔란티어가 앞으로 규모를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이익을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돈을 벌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기가 두드러질 때 졸라 비싸네 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팔란티어는 지금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넷플릭스도 지금 위대하다라고 하는 테슬라도 과거 테슬라 돈 못 벌 때 50%씩 그냥 박살난 적 많았었어. 2016년, 2015년 이럴 때 보시면은 테슬라 한참 가다가 50%씩 박살나. 밈 지을 때는. 그러다가 결국엔 올라왔는데 그 1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도 이게 뭐 테슬라 뭐 물 언제 타요? 팔란티어 물 언제 타요? 밸류라는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엄청 비싸요. 그런 애들을 소위 말하는 빠졌으니 산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던가 최소 1, 2, 3년 관점으로 내가 모은다라고 접근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내가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매도 손절 라인 확실히 잡아놓고 요런 그 차트 흐름을 보면서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냥 빠졌는데요. 빠졌으니까 샀는데요. 근데 물렸어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1년 보고 90불에 매입했다. 1년은 너무 짧지 않나요? 1년은 좀 짧지 않을까요? 넷플릭스가 3년 반 걸렸다니까. 넷플릭스가 3년 반 걸렸어요. 고점 찍고 빠지고 난 뒤에. 지금 AI 트렌드가 혹은 뭐 시장 전체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1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년 보셔도 되긴 해. 왜냐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얘도 여기서부터 반토막 났었거든요. 지난 8월에 7, 8월에 반토막 났어. 400불짜리가 200불 갔어요 이때. 얘도 밈이잖아. 얘도 비싸잖아. 이 위에서 박살나가지고 이렇게 개박살나가지고 얘도 지금 PSR 25배예요. 얘도 비싸. 뭐 팔란티어가 얘보다 4배도 비싸긴 한데 분명히 얘가 이제 고점 기준으로 이 고점 때 이때도 PSR 한 30배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반토막 났다가 한 6개월 만에 다시 신고가 썼어요. 장이 좋으면은 이제 넷플릭스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 2022년도는 전 세계가 다 빠졌고 그때 이제 70% 80%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처럼 조정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8월달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단기에 반토막 빡 터지고 그러고는 천천히 올라와서 얼마?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은 걸려요. 아무리 빨리 반등해도 여전히 팔란티어가 좋은 기업이고 시장에서 계속 소재가 터지고 여전히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래도 한 번 잘못 물리면 6개월은 간다고.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나 다 빠지고 여기서 살걸 이렇게 하면 남들은 빠지고 난 뒤에 팔란티어 개박살났네 좀 분할 매수 해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수 돌릴 때 괜히 팔란티어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와중에 고점이 물렸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확인도 안 됐어. 그런데 그 부분에서 팔란티어를 다시 또 뭐 이렇게 막 끌고 가다가 똑하면 30% 50% 빠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조절하실지 분명 이거는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한번 잘못 물리면 3개월 6개월은 그냥 고생하는 거고 계속 마이너스다가 3개월 6개월 만에 겨우겨우 양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좀 고민하고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고점에서 빠졌으니까 라고 접근하시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복잡하다기보다는 되게 결과값이 안 좋아요.
테슬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 테슬라도 똑같아. 보시면은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지. 팔란티어는 그래도 올라간 이유가 실적 좋다, 성장한다, 혹은 AI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필수적인 그러한 툴이다 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또 IR에서 주장을 했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평가도 팔란티어의 기술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대체하기 어려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테슬라는 오른 이유가 뭔데? 얘는 순수하게 오른 이유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출발 라인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낮게 보면은 $200 초반대, 좀 높게 보면 얼마? $200 후반대, $200대야.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지금 현재 200일선에서 반등하는 이 라인을 200일선에서 기계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거 없이 200일선도 있는데, 빨간 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라인, 트럼프 당선 갭 상승한 라인이 지금 이 가격대라고. 270불, 280불 여기. 그러니까 여기면은 기계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네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은 트럼프 당선으로 오는 거 다 빠졌으니까. 그럼 오늘 정도면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지수도 이만큼 빠졌고, 엔비디아도 저만큼 빠졌고, 야 테슬라도 200일선까지 빠졌는데, 이러면 다시 한 300불 정도까지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이게. 아시겠죠? 정말로 내가 뭔가 테슬라를 다시 한번 그냥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려면은 요 라인보다는 요 라인까지도 봐야지. 이게 250불 라인이고요. 요 전에, 실적 발표 전에, 그때 우리 옵티머스 발표하자마자 폭락해가지고 바닥 다졌던 그 라인이 어디냐 그러면은 거기가 210불, 220불, $200 초반대.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290불이다. 그럼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한 15% 정도는 날 수도 있겠구나. 마이너스 한 20%는 날 수 있겠구나. 테슬라가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로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거 히스토리를, 차트에 있는 히스토리를 체크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울 자리를 보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쵸, 이게 밸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워낙 평가 툴이나 밸류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국장 하시다가, 한국 주식 하시다가 미국장으로 오시면은, 특히 코인 하시던 분들도 다들 차트 중심으로 보실 수 있어요. 코인 하시던 분들 기준에서는 팔란티어가 되게 예쁜 차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접근하시면은 많이 피곤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숫자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은 숫자가 있어야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숫자가 나와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소 1년기였다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신고가요? 신고가? 그 부분은 이것도 이제 마지막 그 팔란티어와 테슬라에 이어서 마지막 마소까지 개인 투자자가 제일 실수하는 거. 1년 쉬었다 갈 때가 된 듯? 저도 지금 엔비디아가 9개월째 쉬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신고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연 평균 전연 대비로 60%씩 70%씩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얼마 올랐어? 그런데 주가는 지금 9개월 동안 쉬었죠. 9개월 동안 누워있지. 계속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9개월 동안 쉬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좀 기가 모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마소는 연애 성장률이 10에서 15%예요. 그리고는 1년 쉬었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1년 성장률이 60%고 1년 성장률이 10%래. 그럼 엔비디아는 3년 동안 몇 프로 성장했는데요? 마소는 3년 동안 몇 프로 성장했는데요? 그럼 마소는 3년 동안 한 40% 성장했어요. 엔비디아는 3년 동안 정말 무섭게도 10배 넘게 성장했어, 실적이.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어요. 마소는 한 40% 성장했는데 주가가 2배나 올랐어.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길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40% 성장했대. 40%, EPS가 40%, 50% 올랐어요. 40%? 마소 보시면은 3년 동안 8에서 지금 11.8이니까 8.05에서 거의 한 45% 올랐어. 실적 성장이 2021년 대비 2024년이 1년, 2년, 3년 동안, 그치, 한 40% 올랐다고.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가 대부분이래, 빅테크들이. 근데 이걸 보자. 그럼 얘가 지금 주가가 얼마 올랐냐? 주가가 2011년도에 220불 하던 게 400불이잖아. 주가는 지금 더블이 났어. 250불 기준으로 보시더라 지금 얼마 올랐어? 60% 올랐다고. 3년 동안 40% 성장한 기업이 주가는 플러스 60%가 났네. 그러니까 좀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쉬어야 되지 않을까? 마소가 여전히 이제 그 성장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근데 엔비디아는 확실히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보세요. 이 0. 몇 벌던 애가 2.9를 벌잖아요. 2022년 대비로 보시더라도 0.4가 지금 3이 됐어요. EPS가. 이 얼마 올랐어? 대충 한 7배 올랐거든요. 버는 돈이 7배 많아졌다고. 최저라고 보는 0.17 대비로 보시면은
이 얼마 올랐어요? 20배 올랐어. 2023년 대비. EPS가 거진 지금 20배 올랐어. 근데 주가 보시면은 2023년도 주가가 16불 하던 게 160불로 갔죠? 주가 10배 올랐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선반영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뭐 우리가 한 뭐 그 EPS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7에서 20배라 그러면 대충 났을 때 한 10몇 배 올랐다는 소리잖아. 그만큼 성장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주가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럼 앞으로도 60% 성장한대. 앞으로도 50% 성장한대. 그러면은 여기서 따블은 못 놔도 주가 한 20, 30%는 더 올라가겠네. 선반영된 것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이제는 그래도 신각과를 쓸 만큼 기가 모이고 있네. 한 9개월 쉬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엔비디아는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3년에 얼마? 실적이 1000% 오른 애가 주가도 1000% 올라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60%더 성장한다더라. 그러면은 9개월 쉰 게 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기가 모였다라고 하는, 한번 터지면 이제 빵 터져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런 수급적 특이점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소는 더 쉬어야 돼. 빠진다기보단 더 쉬어야 돼. 500불 넘어서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한 올해 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돼야 이제 마소는 이제 500불 시대 열리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지. 내년은 돼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분명히 우리가 숫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EPS 성장률, 그다음 매출 성장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주주 환원율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그냥 덤비면은 조금 그쵸.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되게 오늘은 간단한 것들, 간단하게 그 우리 기업 매수 매도에 있어서 의사결정할 때 간단하게 지표 보는 거 몇 개 짚어서 말씀드린 건데, 요런 식으로 한 번씩 좀 이렇게 차트 돌리면서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 좀 살만한가? 사도 될 만한가? 마소는 가치주죠. 연애 계속해서 그 마소가 한 10에서 15%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가치주지 이러면은 이 가치주 맞지? 이렇게 계속 10%, 13%, 14%에 올라가면 가치주지 이거. 매년 올라가고. 대신에 마소가 애플보다 재미없는 이유는 애플이 마소보다 주주 환원을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애플을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소는 돈을 잘 버는데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해줘요. 그게 문제예요. NB는 배당이 왜 이렇게 짜냐 그러는데, NB는 배당도 배당인데 주주 환원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세게 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세게 할 거다라고 밝혀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방향을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나가요. 미국 애들의 특징이긴 한데 찔끔찔끔 늘립니다. 찔끔찔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